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을 찍고 다음날 또 하루 만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기운도 나고 햇살도 좋고 앉아서 뜨개를 하려다가 영상을 찍어볼까 하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설 연휴 전에 구매했던 그 인스타그램에서 공동 구매했던 비건 쿠키가 있거든요. 그 쿠키가 오늘 도착해서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요. 여기에 그 쿠키 그 가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요. 소담하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가위가 칼이 필요 없었던. 여기가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샵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포장이고 평소에는 주문하면 이거는 소담하담의 상자인데 평소에는 그 가게 이렇게 재료 구입하실 때 오는 그런 택배 상자들 있잖아요. 그 상자를 그대로 싫다고 하시는 분, 따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 상자에 그대로 이용해서 또 고객분들한테 택배를 보내신다고 해요. 상자를 재사용하시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인스타그램 보다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매장에는 커피를 판매하시긴 하는데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야만 커피를 구매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시는 그 취지에서 테이크아웃 하실 때 커피를 담아갈 그릇, 그리고 이 쿠키를 구매할 때도 쿠키를 담아갈 그릇을 고객분들이 들고 오셔서 거기에 담아 가신다고 해요.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 중에 용기 내게였나?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와서 담아가라는 그런 그 문구였는데 굉장히 기발하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경로는 제가 그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마음을 많이 정화시키고 가라앉히는 마인드풀 TV 예전에 추천드렸었죠. 그 마인드풀 TV의 정민님께서 인스타그램에 그 쿠키 공구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알게 돼가지고 이분 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분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쿠키도 주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길었죠. 언박싱을 하다 말고. 이렇게 상자를 여미게 되어 있어서 테이프가 쓰이지 않네요. 요거는 이렇게 쿠키가 부서질까봐 요게 들어서 오긴 했어요. 비닐, 공기가 들어있는 비닐. 이거 보세요. 너무 화면이 어두운가요? 와, 옥수수로 만들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분해 봉투래요. 이건 로투스 쿠키인가봐요. 쓰레기 바닥에 막 버리기. 로투스 쿠키. 이건 딱 봐도 코코넛 쿠키 같아요. 맛있겠어요. 코코넛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거는 키토 땅콩. 땅콩 고소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도 키토 코코넛이라 써 있고요. 이건 뭘까요? 킁킁. 이것도 뭔가 맛있겠어요. 비닐 느낌이 되게 바스락바스락 좀 특이해요. 생분해성 비닐입니다 되어 있는데 생분해성이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대요. 이것도 키토 코코넛 같고 초코초코예요. 초코초코.
다 2개씩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저 쿠키. 진저 쿠키가 2개 들어있고요. 이게 땅콩 2개인가 봐요. 같은 거는 하나씩만 테이프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왕, 키토 쑥 쿠키입니다. 엄청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 2, 3일 내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냉동 보관해야 할 것 같아요. 맛있겠어요. 우와, 이 소리가 엄청 시끄럽네요. 그죠? 빠시락빠시락 해가지고. 로투스 쿠키. 쑥쿠키 어떻게 생겼나 열어볼까요?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2개가 들었어요. 이야, 비주얼 보세요. 쑥떡 같아요. 쑥떡.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비주얼입니다. 먹어볼까요? 그러고 보니 택배 상자 만진 손으로 이렇게 먹고 있네요. 떡 같아요, 진짜. 속에 호두가 박혀 있고요. 굉장히 담백하고, 근데 엄청 달달한 쿠키를 좋아하시면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맛을 좀 좋아해서 이 컵 보여드린 적 있나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였나? 2,000원짜리 구매했던 컵입니다. 고양이 2마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고양이 둘이 이렇게 하트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모양도 2가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이 컵 덮개, 실리콘 덮개는 예전에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아트샵 같은 데서 샀는데 이거 하나랑 남편 거는 위에 수박 모양 손잡이가 있는 건데 저는 고양이가 있는 걸 샀거든요.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있어요. 써도 새 거 같아요. 고양이 덕후. 고소하네요. 이렇게 쿠키 언박싱을 바시락바시락 마치고요. 군것질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쿠키 같은 건 그래도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샵인 것 같아서 구매해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비건 레시피여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요즘 비건 레시피로 만드는 그 빵집이 생겼어요. 작게. 거기는 밀가루보다는 쌀로하고 우유랑 계란 버터를 쓰지 않고 만드는 빵집인데요. 가끔 사다 먹는데 약간 떡을 먹는 느낌 같긴 하지만 특히 당근 식빵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뭔가 그 당근의 달달한 그 자연스러운 달달한 맛? 그 맛이랑 쫄깃하게 씹히면서 그 당근 조각조각 갈아져 들어있는 게 씹히는 맛이 기분 좋아서 당근 식빵을 제일 좋아하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통밀빵 만드는 곳도 생겨가지고 근데 그곳은 좀 정기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빵이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어떨 땐 나오고 조금 불규칙적인 것 같아서 가기 전에 꼭 전화를 해보고 가야 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가 먹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시켜서만 먹을 수 있었던 빵들이 이렇게 동네에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더 그런 매장들이 많이 있겠죠? 비건 식당도 많을 거고. 어쨌든 만족하면서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빵순이 떡순이입니다. 뭐지? 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커피가 좀 땡기네요. 뜨개를 하면서 해볼까요? 얼른 이 소매를 떠서 이번 주말쯤에는 세탁해서 입을 수 있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울루숄 그거 보여드리면서 덕구가 무릎에 올라왔을 때 제가 마이크 대서 골골송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영상을 다시 모니터링 하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맨날 따라하거든요. 덕구랑 같이 교감하면서 막 그 고양이가 내는 소리 비슷하게 저도 막 내고 그래요. 같이 부비고 하면서 저를 진짜 어미 고양이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러는데 그 소리가 저희가 직접 들을 때 골골송하고는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마이크에 그렇게 하니까 마이크의 어떤 푸르륵거리는 소리로 더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지? 되게 뭔가 뭐 같은데 했는데 남편이 듣더니 이건 말이라고. 그 말 푸드덕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푸드득 뭐 이런 소리. 그, 그 소리라고 하니까 진짜 그 소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말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번 영상에도 제가 어제 찍은 부분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편집을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말소리 같아요. 마구간에 있는 말.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희 덕구가 기운이 진짜 넘쳐요. 지금 저랑 12년째 같이 사는데 완전히 막 밤에 이제 우다다 타임 되면은 날라댕기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디 나갔다 오면 한 작년쯤부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나갔다 오면 바로 현관문으로 뛰쳐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특히 낮에 낮잠 시간에 들어오면 이불에서 자고 있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안방에서 현관 쪽으로. 나오진 않고 그냥 왔냐? 이런 표정으로. 근데 어쨌든 뭐 나이 들면 만사 귀찮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이해해요. 그 정도는 이해해요. 많이 아파서 그렇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이러면 걱정되는데 저도 뭐 움직이기 귀찮을 때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그 나이 비해서 엄청 날아다니거든요. 놀아달라고 할 때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저도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계속 놀아달라고 하거든요. 놀자고 하고 안 놀아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한바탕 놀아줘서 기운을 조금 빼야 돼요. 기운을 좀 빼야 밤에 덕구도 푹 자고 저도 푹 자고 안 그러면 계속 우다다다다다다 막 뛰어다니고 야옹야옹거리고 제가 되게 수다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야옹야옹거리고 우르르 막 이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거든요. 뛰어다닐 때 진짜 말처럼 뛰어다녀요. 말. 그래서 제 별명 중에 말꾸라는 별명이 있긴 있어요. 우리 덕구 별명이 말꾸다 말꾸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말꾸 시작됐다고 진짜 말 경주하듯이 막 뛰어다니는데 정말 막 이렇게 뛰어요. 막 이렇게 뛰고 그리고 여기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커브 돌 때 찰찰찰찰찰 저희 바닥이 데코타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도 커브를 돌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톱이 살짝 나오면서 그거를 코너리를 착착착착 도는데 막 이렇게 뛰다가 커브 돌 때는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막 나요. 대단해요. 혹시나 그렇게 뛰다가 관절 다칠까봐 천천히 뛰라고 막 하는데 그럴 때는 못 말려요. 그냥 막 뛰어다녀요. 막 뛰고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별로 크지도 않은 집인데 막 왔다 갔다 왕복하고 여기 스크래처 긁다가 이 수직 스크래처 긁다가 위로 캣타워거든요. 바로 위로 캣타워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분하면 못 말립니다. 엄청 건강해요. 감사하죠. 기운이 넘쳐줘서 감사합니다.
안 놀아주고 자면은 새벽에도 계속 놀자고 막 깨워요. 악갱이처럼. 진짜 애기 때는 정말 진짜 새벽 4, 5시부터 깨워서 진짜 저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막 힘들어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애기 때는 와서 머리 끄댕기고 3개월, 4개월 막 이럴 때 발가락 앙앙 물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놀자고 계속 울어요, 옆에 와가지고. 아무튼 건강한 꾸루입니다. 그 고양이 수다쟁이 덕구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 유튜브에 하하하님 보면 길냥이들 돌보시는데 그분 보면은 거기 막 야통이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영상 중에 이얏호응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되게 짧은 영상인데 댓글 보면은 자막 키고 보세요. 자막 키고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키라고? 그래서 자막을 켰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냐호 이런 소리가 그 자막으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자동으로 자막 생성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웃겨요. 한번 보세요. 진짜 웃기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뜨개 하시는 분 중에. 저희 덕구는 그 어제 얘기할 때 그 뭐죠? 제가 건강검진 예전에 완전 진짜 풀로 한번 해주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특발성 방광염, 스트레스성 그 방광염 생긴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알감자 막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그 화장실 관리나 그런 거 좀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모래 같은 것도 제가 좀 되게 그 예민해요, 덕구가. 예전에 호떡이랑 같이 있을 때 보면은 아무튼 예민해요, 쟤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모래도 예전에는 그냥 보통의 굵기로 먼지 좀 덜 나는 걸로 뭐 잘 뭉치는 거 이런 거 찾아서 쓰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더 이제 예민해질 것 같고 좀 최대한 이제 맞춰주려고 완전 이제는 외동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워낙 예민한 아이라 지금은 모래도 그 엄청 소프트한 거의 모래사장에 있는 것 같은 고운 모래 그런 거 쓰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 원래 예민한 양이들이 좋아한대요. 그런 정말 흙 같은 고운 모래 비싸요. 비싸고 그 뭐죠? 그리고 그 뭉침 같은 게 이렇게 소변을 보고 덮어놓고 오래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뭐 몇 분이고 지나면 그대로 굳는데 만약에 그렇게 완전히 굳기 전에 건드리기라도 하면은 완전 바스러지고 좀 아무튼 좀 부서지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치울 때 부스러기 나오면 되게 치우기 나쁘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래 통 전체 가리 해야 될 주기도 짧아지기도 하고요. 아마 집사님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끔하게 딱 건져지는 그런 모래는 또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덕구가 제일 그 좋아하는 촉감이어서 그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게 있어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그 베플러스라고 외국 그 제약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 동물 약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시스테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덕구는 먹은 지 뭐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은 된 것 같은데 그거를 먹였더니 알감자 만드는 거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2번 심할 때는 하루 2번 먹이고 뭐 그러다 하루 1번 먹이고 요즘 이틀에 1번씩 먹이거든요. 그 주기를 이제 점점 늘려가지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걸 먹이면 방광 관련된 질환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예민한 동물이라
그게 많이 완화되니까. 그리고 그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윤쌤 계시잖아요. 고양이 관련해서 계속 올려주시는 선생님. 그 마이펫 상담소 윤쌤. 그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시스테이드에 대해서 계속 먹여도 내성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저희는 먹이고 있었는데도 이제 더 안심하고 그냥 계속 쭉 먹이고 있어요. 그거 먹이는데 근데 그게 조금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좀 비싼 편이고요. 그게 한 팩에 30개 들어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해외에서 그 네이버 검색하면 그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상자에 그 30개짜리가 10팩 들어있는 거예요. 10달치죠. 하루에 하나 먹인다고 하면. 10개월분 파는 게 10만 원 조금 넘나? 지금 산지 또 몇 달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무튼 국내에서 하나하나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두고 계속 먹이기 때문에 한 달분을 국내에서 먹여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효과가 있다 싶으시면 저처럼 아예 그냥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에 구매할 때 아마 그게 있죠. 그 한 번 통관 할 때 그 수수료 안 내는 범위 15만 원 이하인가요? 아무튼 그거 맞춰서 저는 항상 그거랑 그리고 이제 노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인지장애라든지 뭐 치매 같은 거 올 수 있잖아요. 고양이들도.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기운 없어지거나 뭐 안구 건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액티베이트 캣 그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도 구매해서 그거는 매일 먹이지는 않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시스테이드랑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먹이고 있어요. 그걸 먹여서 계속 뭐 그 기운이 넘치는 건지 아무튼 기운이 매우 매우 넘치는 고양이로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 집사님들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집은 어떤 거를 먹이고 있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동안은 오메가3도 먹였었어요. 요즘은 안 먹이고 있는데 당도 조만간 사서 먹이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눈에 좋고 하니까요. 유산균은 그 멍스냥스 거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이고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그 고양이 집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그 파스테르 유산균, 아기 유산균 베이비가 원래 있었는데 요즘 좀 그 리뉴얼 됐더라고요. 그것도 몇 번 주문해다 먹이다가 이번에 살려고 하니까 바뀌었는데 아이 생각인가? 뭐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 레시피도 좀 바뀌었나 싶은데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저희가 사료를 주로 안 먹이고 한 6, 7살 될 때부터 습식을 병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습식을 먹이는데 또 아무거나 안 먹어요. 까다로워가지고 뭐 비싼 것도 라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효묘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은 잘 안 먹어서 3,000원짜리 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캔을 안 좋아해요. 그냥 그 펜시피스트 하나에 1,000원 정도 인터넷으로 사면 1,000원이고 아마 오프라인은 1,500원, 1,800원 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1,000원 정도 하는 캔과 파우치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펜시피스트 거 1,000원 좀 넘는 것 같긴 하네요. 그 펜시피스트 화이트 라벨 예전에 먹었었는데 요즘 또 그건 질렸는지 잘 안 먹고 그 무슨 셰프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그거 특히 우리 애들은 덩어리 지는 거는 잘 안 먹고 약간 파테 스타일 있죠. 완전히 싹 갈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파테 스타일로 해가지고 사서 먹이고 그리고 요즘 또 같이 먹이는 게 쉬바 파우치 쉬바 주식 파우치 사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습식 반, 사료 반, 아니면 습식 70%, 사료 30% 정도? 그 정도로 먹여요. 그러니까 사료는 웬만하면 먹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점점 처음에는 그냥 사료만 애기 때는 사료 위주로 먹이고 캔은 간식 캔으로만 먹이다가 이제 습식을 주식으로 바꿔주면서
사료를 점점 줄이긴 했지만 완전히 안 먹일 수는 없는 게 또 외출 시에는 사료를 주고 나가야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평소에도 사료를 조금씩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덕구가 먹을 때는 습식보다는 사료를 더 먹으려고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변비냥이거든요.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닌데 그 치울 때 보면 맛동산이 통통하지는 않아요. 좀 그래요. 그래서 유산균이랑 습식 먹이는 거, 물 먹이는 거에 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도 고양이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먹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습식에다 물 타서 주고, 근데 물 타서 주면 잘 안 먹거든요. 까다로워가지고 또. 그래서 그 저기 뭐죠? 제이와나 그 채널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물범 물범 제이한테 물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 나온 적 있잖아요. 거기서 그 허집사님이 추루를 먹일 때 그 추루를 이렇게 짜주면 추루를 짜서 물을 섞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애들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저희 그 습식에 물 타면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추루를 이렇게 쭉 짜서 높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짜면 높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을 그 주변이 고이게 물을 버주는 거예요. 섞지 말고. 추루는 이렇게 쌓여 있고. 그렇게 주면 추루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 물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 먹는 양을 좀 늘렸다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녁마다 영양제 먹이는 시간에 그 먹이고 나면은 이제 보상의 의미로 추루를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짜주거든요. 저는 하나는 다 안 주고 3분의 1 정도 짜주면 그 3분의 1 짜고 물 좀 이렇게 버서 약 먹었으니까 물도 좀 먹일 겸 그렇게 먹이기도 하고요. 저는 약도 하도 많이 먹여가지고 그 약은 뭐 지금은 영양제 먹이지만 어렸을 때는 이래저래 병원 약 먹을 일도 많고 해서 먹일 때 하도 먹여서 이제는 도사가 됐는데요. 그 어플리케이터가 있잖아요. 그 이게 뭐 약간 주사기처럼 생겨서 끝에 이렇게 알약 물려놨다가 탕 쏘면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건 잘 못 쓰겠고요. 저는 빨대를 써요. 빨대가 있으면은 이 빨대 끝을 한 3등분 정도. 그러니까 이 빨대도 교묘하게 아니지. 뭐죠? 빨대도 은근히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빨대를 가져다가 알약을 이렇게 대보시고 거의 들어갈 것 같은 완전 쑥 들어가진 않지만 살짝 들어갈 듯 말 듯한 굵기를 구하셔서 그 주변 끝을 살짝 한 2mm 정도 세 군데 3등분으로 잘라주던지 아니면 4등분으로 해서 살짝 칼집을 내주시면 그게 알약을 꽂아보시면 딱 꽂히거든요. 쏙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살짝 걸쳐져서 애 입에 들어갈 때까지만 걸려있을 정도? 그래서 너무 쑥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입에 갔을 때 얘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약을 얘처럼 끼웠으면 애들 입이 있으면 이렇게 옆을 아시죠? 이렇게 어금니 쪽을 살짝 잡으면 이렇게 코가 여기 있고 여기 코고 여기 입이면 여기 어금니 쪽을 이렇게 살짝 잡으면 입 벌리잖아요. 그럼 벌리면 이걸 넣어서 목젖 있는 데까지 좀 넣는 느낌으로 쏙 넣으면 퍽 빠져요. 알약만.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속도감으로. 그럼 알약은 빠지고 빨대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먹이는데 처음에는 좀 실패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과감하게 해야 돼요. 두세 번 실패했으면 더 이상 시도하지 마시고 좀 나중에 그 다음날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몇 시간 지나서 해보셔야지 계속하면 애들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엄청 거부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저도 도사가 돼서 눈 깜짝할 새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나름 그래도 부족한 게 많고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한 12년간 키우면서 떡이 때 뭐 유동식도 먹여봤고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저도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 잘 못 지키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쓰는 치약이 꽤 오래 쓰는 치약이 있는데 그 닭고기 맛 치약이에요. 뭔지 이름 띄워드릴게요. 그게 애들 기호성이 굉장히 좋아서 칫솔로 굳이 하지 않아도 그거 좀 그 맛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좀 발라서 이렇게 어금니 양옆 그 잇몸 쪽에 발라주면 지가 빨아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칫솔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덕구도 칫솔질은 싫어하지만 그건 좋아해서 그걸로 먹이면서 바르면서 달래면서 칫솔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늘은 고양이 채널인가요? 수면 그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또 최근에는 또 11시 반 넘어서 자고 이러긴 하는데 웬만하면 10시 반쯤 자러 들어가요. 들어가서 책 보거나 명상하다가 한 11시에서 그 좀 넘어가면 자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좀 제가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시선 같은 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요즘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전에 정말 심했었고 그래서 그것도 인프제의 특징인가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기준치도 높고 저 스스로를 되게 채찍질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하고 저를 막 그랬었거든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막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그래가지고 공황장애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불면증도 심하고 잠도 못 자고 두근두근하고 막 무섭고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좀 심했을 때 잠을 못 자고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명상을 좀 해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명상? 뭐 그냥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해야 돼요? 막 그랬거든요, 저도. 음악 틀어놓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왠지 뭐 그 산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고 뭐 절에서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명상하면 떠올리는 그거 있잖아요. 폭포수 밑에서 도인이 약간 도인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는 거다 했는데 저도 명상 찾아보고 하니까 명상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 대부분 호흡 명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해라. 그게 가장 집중하기 쉬운 거긴 하거든요. 호흡 들숨 날숨 숫자 세면서 하면 되게 뭔가 두근두근 흥분돼 있고 뭐 그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집중할 수 있기는 해요. 다른데 그러니까 명상은 어떻게 보면 제 외부로 향해 있는 시선을 항상 외부로 향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그거를 내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돌려서 내 안쪽을 보는 거예요. 바깥쪽에 그 바깥쪽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로부터 완전히 좀 차단하고 벗어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이 되고 고요하게 내부만 보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아직도 저는 그냥은 못하고 가이드 명상을 틀어놓고 해요.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어떻게 뭐 나무 명상 이러면 제가 나무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그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인드풀 TV 님도 있고 명상하는 그녀님 그렇게 주로 제가 이용하고요. 근데 그렇게 명상을 알기 전에 일단 명상까지는 못할 때 그 요가소녀님의 요가니드라를 알게 됐어요. 유튜브 찾다가 요가소녀님 아시나요? 요즘에는 TV에서 그 케이블에서 유튜브 틀어주는 데서도 뭔가 나오고요. 그 남자분이 계신데 엄청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요가 니드라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꽤 몇 개 영상이 나오거든요. 짧은 거 10분짜리부터 30분, 1시간짜리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틀어놓고 자는데 처음에
그 영상을 접했을 때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 목소리에 집중하면 다른 잡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 목소리에 집중하면 잠이 진짜 솔솔 오는 그런 목소리예요. 어쨌든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특히 밤에 이제 듣기 너무 좋은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틀어놓고 최대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목소리에 집중해서 하라는 대로 약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해파리 수면법 들어보셨나요? 무슨 특수부대? 그런 분들이 3초 안인가 30초 안에 잠드는 방법으로 막 훈련하는 그 방법 중에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해서 이제 몸에 내가 정말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 몸이 해파리가 됐다는 느낌으로 온몸에 힘을 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거든요. 손가락부터 시작해요. 손가락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점 힘을 빼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할 때 어떻게 연상했냐면 손가락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쭉 차례대로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 손가락이 하나씩 투명하게 변한다라는 느낌으로 보통 드라마에서 갑자기 사람이 영혼으로 변해가고 생명 막 이승과 저승에 오갈 때 그때 이렇게 막 손가락 끝부터 막 투명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하면서 힘을 쭉 빼면서 그 하나하나가 내가 몸이 다 투명해져서 되게 가볍고 이렇게 그 투명한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온몸에 힘을 그렇게 빼면 처음에는 온몸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의 처음 영상을 접했을 때는 손가락에서 팔 올라가서 거의 뭐 하체 가기도 전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다음날 아니 내가 이거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잤네? 하고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수면 패턴 그런 거 개선해보고 싶으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예민하신 분 계시면 요가 니드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굉장히 좋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종교적인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영상이 몇 분,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목도 아프고 해서 물도 좀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번에 한번 실 리뷰 영상에서 손염색실 핸드다잉얀 구매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핸드다잉얀에 관심이 생겨 눈을 떠가지고 요즘에 또 이렇게 인톡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영이니트님도 그렇고 최근에 샬라님도 그 메일뜨개 샬라님 또 보면 손염색실 레이스얀을 사셔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이런 아이보리색 실이랑 합사해가지고 뜨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그 레이스 굵기로 구매를 하면 한 탈 해가지고도 스웨터가 하나 나오는 것 같아서 핸드다잉얀으로 옷 뜨기에는 좀 몇 타래가 필요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합사해서 쓰면 핸드다잉얀의 예쁨한 것도 볼 수 있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좀 그래도 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고 핸드다잉얀 레이스 굵기를 이번엔 사봐야겠다. 지난번에는 핑거링으로 구매했잖아요. 핑거링은 보통 핑거링 하나 그리고 모헤어 한 겹 이런 식으로 합사해서 많이 뜨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레이스얀을 구매해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노프릴 그 영이니트님 뜨신 노프릴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붉긋붉긋한 근데 그 색깔이 옅어서 두 가닥으로 하시고 그리고 다른 아이보리색 실이랑 합사를 하셨는데 그 레이스 그럼 두 타래가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짙은 색으로 같이 합사하게 되면 한 타래로 충분할 것 같다고 하셔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샬라님 보시면 한탈해가지고 그 스톡홀름 스웨터 뜨셨더라고요. 꽤 사이즈도 커 보이는데 그래서 한타리로 뜰 수 있는 색깔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생각의 흐름은 이미 살 것으로 결정된 것 같죠. 그러다가 그 요즘에 딸기 우유 컬러 노프릴 엄토뜨님 그분도 딸기 우유 컬러로 작년에 뜨셨던 영상 최근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감, 그 영희니트님도 좀 그런 핑크 컬러감이 됐잖아요, 합사해서. 그래서 그런 컬러감 나올 수 있는 레이스 양을 사서 조금 핫핑크 계열로 조금 진하게,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예뻐 보이는 색은 합사를 하면 더 옅어질 테니까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보단 좀 더 짙은 색으로 구매해서 이런 아이보리색 제일모직 노블레스 이거 합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합사해서 뜨면 그런 기본 디자인 저는 아직 안 떠봤지만 뿌티디트님의 노프릴 스웨터 떠보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봄에 벚꽃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지금 봄옷을 뭘 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 떠야 될 옷들도 뜨고 싶었던 것들도 한창인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그 레이스 굵기의 핸드다잉 얀을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을 눈여겨본 지가 어제 오늘 정도 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나가려고 양말을 신으면서 구독자 한 명 한 명 늘는 걸 남편이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보면서 또 한 명 늘었네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저한테. 저는 몰랐다가도 남편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갑자기 몇 명이었어 이랬는데 갑자기 또 좀 있다가 벌써 2명이나 또 늘었어 그새 이러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오늘도 무슨 얘기 하다가 왜 실이 사고 싶은 게 있나? 근데 뭐 좀 고가인가? 이러면서 또 실을 사야지 컨텐츠를 또 하나 만들지 이러면서 뭐죠 진짜? 제 마음을 꿰뚫어 보나요? 아무래도 핸드다잉이면 좀 비싸니까 함부로 못 사잖아요. 제가 아직은 그래도 뜨린이라 막 비싼 실을 팍팍 못 산단 말이죠. 그리고 쟁여놓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면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쵸? 그래서 어떤 예쁜 것들 구매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재미도 있는데 그만큼 또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또 소비를 해야 속이 시원한데 제 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완성한 그 꽈배기 조끼는 남편이 아주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에도 입고 갔는데 아주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이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조끼를 떠주고 남편이 용돈을 고맙다고 항상 뭐를 떠주거나 제가 저한테 저를 위해서 그냥 떠도 자기가 돈을 줘요. 그런 거는 있어요. 좀 그러니까 용돈을 주는 거를 그런 소소한 재미를 이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조끼 뜨고 완성해서 줬더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갖다 주더라고요. 보통 카카오머니로 보내는데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걸로 예쁜 실을 사볼까요? 하하하하. 가식적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뜨고 싶은 거 어제 녹화하면서 이것저것 되게 중구난방으로 뭔가 정리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그 여러 가지 색실 배합해가지고 그 블랭킷 바닥 러그 뜨고 싶다고 만다라 매드니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만다라 매드니스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찾아봤던 게 있는데 그게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저장해 놨던 거 보니까
그 유튜브에도 만다라 매드니스 영상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그것도 배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제가 떠보고 싶다고 했던 그 은은한 컬러의 그 배색, 그거는 조금 다른 분이 이제 올리신 건데, 카티아 오아시스 만다라라는 이름으로 올려져 있어요, 영상이. 근데 그게 뜨고 싶은데, 또 그 니팅 카페에 보면 소피의 우주, 소피의 정원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또 배색해서 뜨는 블랭킷?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떠보고 싶은데, 워낙 대작이라 빨리 뜨시는 분은 한 달에 하나씩 뜨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지,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은한 컬러로 그 꽃으로 이렇게 모티브 네모나게 떠서 이어 붙이잖아요. 그런 블랭킷도 뜨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예전에는 별로 눈이 안 갔던 게 굉장히 튀는 알록달록한 컬러로 보통 그런 것들은 되어 있어서 구경할 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 은은한 컬러로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뜨는 것들 이제 보면, 사진 보면 저런 것도 뜨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되게 뭔가 인디핑크나 아니면 연보라색 꽃 이런 것 이렇게 들어가는 크게 알록달록하지 않은 예쁜 배색 보면 그런 것도 뜨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언제 이거를 지금 몇 번, 고양이 털이 많아요. 몇 번 줄였죠? 하나, 둘, 셋, 넷. 이번이 마지막 18번마다 줄임이고 그 다음부터 10단마다 줄임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죠, 오늘도? 밖이 햇살은 좋아 보이는데 공기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네요. 유리창을 안 닦아서 그런 건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뜨개 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꽤 많이 늘어났죠.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잔소리. 마스크 잘 하시고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덕구님이 안에 이불집을 지어줬더니 들어가서 안 나오네요. 자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와 쿠키를 더 즐겨볼게요. 안녕. 누구예요? 가방 검사.
해야지 아가. 그죠? 우리 공주. 베이비. 기분 언짢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루밍하게 해줄까? 그렇지, 언니 그루밍하게 해줄게. 그루밍하자.